좋아요, 구독.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8개 기관을 한꺼번에 승인을 했는데요. 이 승인이 사실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승인한 것은 9B-4라는 그 문서를 승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한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거래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S1 문서가 이제 통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미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더리움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요 말까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더리움 차트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얘가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주란 말이에요. 이더리움이. 그렇죠? 알트코인의 명실상부한 누가 봐도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장 중의 대장인 이더리움 차트가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알트코인 장이 가지고 있는 도미넌스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 이제 점유율을 뜻해요. 그래서 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또 잘 버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불장이 오진 않더라도 조금 약간 이렇게 활활 타오르진 않더라도 이렇게 불씨라도 이렇게 펼쳐지려면 이더리움이 일단 잘 가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됐는데 되고 나서 좀 주춤합니다. 주춤. 그럼 이게 왜 주춤한 거야? 승인이 됐는데. 오히려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승인이 될 것을 뭔가 감지한 뭔가 세력이 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였을 때 누군가 따라탄 거죠. 이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쏘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지금 여기 이더리움 차트에서 RSI를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요건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날봉상 과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매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장은 끝없는 과매수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없는 과매수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RSI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더리움의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버틴다. 그러면 좀 버티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읽을 때는 언제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읽는 게 중요한데 추세는 곧 힘이죠. 힘, 곧 추진력. 그러면 얘 지금 추진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쪽으로 추세가 붙었구나. 이런 건요. 이런 거는 지금 얘가 밀렸다 어쨌다 양쪽으로 계속 꼬리를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 다투는 중이다. 다투면서 저 위에서부터 조금씩 밀렸구나. 근데 이 밀린 거를 얘가 올렸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저 위에 있는 고점부터 쭉쭉쭉 추세를 연결하면 여기가 딱 저항선이에요. 근데 보통 저항선은 한 번에는 못 뚫어요. 특히 오래된 저항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한 번 딱 쳤다 그러면 못 뚫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 물론 뚫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확률로 못 뚫어요, 다들. 그래서 보통 못 뚫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 뚫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뚫게 되죠. 그래서 보통 언제나 여기 이게 원바닥 그리고 두 개 가면 쌍바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쌍바닥 쌍천장 이게 중요한 차트상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과거 현물 ETF가 승인 났을 당시 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승인되자마자.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뭐라고? 재료 소멸이냐? 재료 소멸된 건가? 왜냐면 현물 ETF가 승인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는구나. 재료가 소멸돼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미 현물 ETF가 될 거라는 선 반영이 되었었구나.
라는 보통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죠. 뉴스에 어쨌다더라.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떨어진 이유.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차트가 좀 더 빨라요. 뉴스보다 차트가 빠릅니다. 뉴스를 보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지금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뭐 얘기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뭐가 떡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늦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요새 이게 잘 나간대 하면서 이제 뉴스를 토대로 보잖아요, 차트를. 그러면 차트가 정말로 너무 잘 가고 있는, 막 쑥쑥 잘 가고 있어요, 이 차트가. 그러면 이거 차트 좋네, 사야지. 이러면 여기가 고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적절한 타이밍을 판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뉴스보다. 그리고 금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네요, 금도 여기 현물 ETF가 되고 나서 조금 눌려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계속 상승을 하기는 했죠. 이 긴 시간으로 보면 쭉 상승이고, 그렇죠? 긴 시간으로 보면 쭉 상승이고, 요 안에서도 올랐다 내렸다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올라간다 보고 샀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이런 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제나 장기간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은 좋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우리 하루하루의 고통을 감내하려면 항상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여기에서 지금 아래 위로 꼬리가 팽팽하게 여기가 지금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매물대 구간인데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지금 그냥 뭐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인 거지, 이것을 보고 한 요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더리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당장 투자할 거다. 그러면 날봉 이하의 시간봉을 보고 내가 지금 사려는 가격대가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싹 붙어 있는지,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데가 오면 한번 맞고 튕겨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본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장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시장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시나리오와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임했는데 됐다. 그러면 좋아, 잘 가고 있어 이거고, 만약에 아니면 내가 아님을 빠르게 인지하고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언제 들어가느냐, 그다음 내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느냐를 중요하고, 그 시간을 벌 때까지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날봉으로 보면 이렇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점부터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저항에 부딪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추세를 봤을 때, 큰 추세를 보면 이더리움의 추세가 최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전주가 지금 일단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마감이 되지 않았고, 긴 양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여기는 완전 고점이고 얘가 여기서 쭉 하락할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이고, 적어도 이 주봉이 마감된 이후 다음 주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양봉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이렇게 돌리진 않아요. 요런 어떤 게 막 마찰이 있고 티격태격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밀리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상승하는 중이고 이 전주에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RSI 상으로 보면 정상범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얘가 소폭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건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여도 이 밑에까지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옆으로 가고 있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를 한 번에는 절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세가 위, 아래 아니고 옆도 있다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시간봉으로 가보려면 이렇게 4시간봉, 1시간봉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저점을 한번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은 좀 좋은 신호라고 제 생각에는 판별이 되고요.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겁먹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여기에서 고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얘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힘이 팽팽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을지 안 뚫을지를 도전을 할 테고요.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 요 빨간 선, 요 꼬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 여기서 시간 조정이 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각국의 이제 코인, 현물 ETF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2020년에 승인되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트코인 진작에 됐고 4월에 이더리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나란히 쭉쭉쭉쭉 승인을 했죠. 이번에는 자기도 조금 의아하다. 이더리움 ETF가 안 될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우리는 어떠한 언지를 미리 받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S1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렸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뭔가 바이든 정부에 뭔가 입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제기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뉴스에서 지금 바이든 친암호화폐, 바이든 2주 전에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을 뭐 여러 가지를 문의해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짝짝짝짝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팽팽합니다. 그쵸? 근데 트럼프는 선거 그 유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암호화폐로 나가고 있어요. 내가 바로 친암호화폐. 나를 뽑아주면 저는 친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지지하시는 분들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견제하는 거죠. 바이든이 견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이든이 나도 친암호화폐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도 친암호화폐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바이든 둘이 팽팽해요. 지금 여론의 지배적인 의견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 친암호화폐야 라고 얘기하고 바이든이 아니 나도 친암호화폐야. 너만 친암호화폐야? 나도 친암호화폐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뭘로 가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돼도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코인이 오를 수 있고 바이든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코인은 꿀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이번 미국 대선의 수혜는 암호화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어야 우리 또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뭔가 미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도 뭔가 현물 ETF를 출시를 한번 뭐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단 알트 대불장 재료로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가 없지만 미래에 결국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세계적인 대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호재인 거죠. 호재. 생각지도 못한 호재.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
코인이 올라가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요런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입지, 세계 거래소의 입지에 예상치 못한 호재는 분명히 코인 시장에 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현물 ETF 한국에서 승인이 날 것이고 시기가 문제인 거죠. 시기가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 시기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금감 원장인 이복현 이제 원장님께서 게리 겐슬러와 최근에 여러 가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불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교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머지않아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의 호재가 여기서 또 남아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정 날지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밀고 있던 이 월드코인이 굉장히 흐지부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는 최근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 이외에 최근에 또 AI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XAI라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갈라서기를 해버리죠. 그쵸? 사이가 좋았는데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왕자가 누가 될 것이냐? AI에게 샘 알트먼이냐? 일론 머스크냐? 지금 왕자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